거꾸로 한국사 시즌2 그 30번째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열강의 간섭이 심해지죠. 이 무렵 필립 제이슨, 갑신정변 때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던 필립 제이슨이 돌아옵니다. 서재필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온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개화를 지지하던 관료 및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어 독립협회가 창립이 됩니다. 독립이란 말이 자주 나오네요. 여기서의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입니까? 설마 아직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지도 않았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일제로부터의 독립이요? 라고 어설프게 대답하는 학생은 없겠죠? 여기서의 독립은 청나라로부터 독립된 자주국가, 이제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초기의 독립협회에는 왕실과 학생,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청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왕이 직접 가서 청나라 사신을 맞이했던 은혜롭게 환영하며 맞이하는 문, 영음문이라고 하는 사신을 맞이하던 그 문, 영음문 자리에서 영음문을 이제 헐어버리고, 우리 청나라부터 독립했으니까 헐어버리자, 꽉꽉꽉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주독립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화를 사모한다, 모화관이라고 해서 그 독립문 근처에 영음문 근처에 있었는데요.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던 장소죠. 이 모화관을 이제 간판을 독립관으로 바꾸고 이곳에서 다양한 토론회를 열게 되는 겁니다. 갑오개혁 때 만들어졌던 우리나라의 국기, 태극기를 개양할 걸 주장하기도 하고 애국가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노력들을 펼칩니다. 지금의 애국가와는 가사와 음률이 다릅니다. 아관 파천 시기에 많은 러시아의 간섭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관 파천을 실시함으로써 1, 2, 3차 갑오개혁, 3차 갑오개혁은 을미개혁이지 않습니까? 이런 개혁들에서 진행되던 게 올 스톱되죠. 그런데 이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에서 가장 백성들의 반발을 많이 샀던 게 단발령 아니었습니까? 왕은 이 단발령을 철회시킴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일 내각을 무너뜨리고 친러 내각, 이완용이 이때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러파였다라는 점, 그래서 이범진이나 이완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친러 내각을 만들게 됩니다. 박정현 같은 사람도 대표적인 친미 성향이죠. 국왕과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하던 조치를 폐지하고, 이거 왕권을 좀 강화시키고 왕의 친위 세력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각을 없애고 의정부를 다시 설치합니다. 그리고 23부로 복잡했던 행정구역을 오늘날과 같은 13도로 바꾸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상도가 아니라 이걸 좀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좀 친하게 지내는 친러 정책을 고종은 펼쳤으나 러시아는 일본과의 비밀 협정을 2차례나 맺어서 우리 조선을 같이 영향력 하에 두고 이권을 탐하자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교관만 파견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간섭, 군사적인 위협,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교관도 보내주시고 우리나라를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해주시오 라고 했는데,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원했는데 러시아에서는 교관만 보내면서 일본의 눈치를 봤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권 침탈은 더욱더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함께 조선을 어떻게든 요리에 먹겠다, 이익만 극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런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자 이거 자존심 상한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빨리 나와서 돌아오십시오. 환궁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결국 고종은 환궁을 하게 됩니다. 독립협회는 이제 고종 돌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고종이 돌아오셨으니까 그 경운궁 나중에 이제 현재 덕수궁으로 돌아오시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황제칭호 씁시다. 칭제, 건원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종은 광무라는 연호를 제정하고 환구단을 만들어서 황제로 즉위합니다. 환구단에는 그 둥그런 모양의 환구단과 그 다음에 황궁우, 천신, 지신, 하늘, 땅, 그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 태조 이성계의 그 신위를 모시는 황궁우를 만들고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를 하죠.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건 천자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황제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 세워지고 나서 이제 좀 폐지했던 그런 황궁 그 제천 행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청나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가 됐으니까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 자주적인 국가로서 다른 나라에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자는 자주국군운동, 그리고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 그리고 내정개혁, 정치적인 개혁운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국권운동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이 심했던 이 러시아의 간섭을 좀 극복하는 데 좀 집중이 될 텐데요. 민중을 계몽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아내자. 국정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 러시아는 이제 군사 교관뿐만 아니라 재정 고문까지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간섭을 좀 심하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부산 앞바다에 있는 영도 있죠. 그때 당시 명칭은 전령도였는데요. 전령도를 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만약에 전령도가 러시아 땅이 돼버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무슨 문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당시 러시아가 한반도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 부산 앞에 있는 앞바다의 전령도를 자신들의 저탄 장소로, 석탄을 저장한 장소로 쓰게 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블라디보스톡과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조차하고 있는 리순 따렌 이곳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세력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들이 될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전령도 조차 요구가 취소됐다는 건 일본에겐 굉장히 좋은 유리한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자주국권운동을 펼쳤던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 요구를 반대하는 운동들을 펼쳐갑니다. 결국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이 철수했고요. 전령도를 빌리겠다는 요구도 철회됐습니다. 그리고 한러은행을 만들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화폐 주권까지, 화폐 발행권까지 뺏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막아냅니다. 안타까운 건 이 자리를 일본이 대신하고 들어왔다는 측면이죠. 그게 바로 독립협회가 계속 비판받고 있는 열강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한계점과 연결되는 겁니다. 선생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진도가 빨리빨리 말을 못 하겠네요.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아파가지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제국의 개혁까지 하고 싶었는데 아마 독립협회만 하고 좀 한바탕 끊어야 될 것 같네요. 독립협회의 자유민권운동과 내정개혁, 정치개혁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중의 정치의식을 성장시킨 독립협회는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합니다.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고 관리들의 불법 행위, 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대한제국에서도 여전했거든요. 그리고 황제권을 좀 견제하려고 합니다. 전제적인 황제보다는 이제 백성들의 의견이 좀 들어가고 뭐 이런 걸 추구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미 없어졌던 연좌제 같은 이런 악법들이 다시 부활되려고 하자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관리를 파면해달라라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익 같은 황제의 측근 세력들이 백동화를 많이 발급해서 이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고소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렇게 고종은 이런 의견을 또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내각을 뭐 친미 친러 뭐 내각이긴 했습니다만 그 내각을 해산시키고 다시 박정향 내각을 구성합니다. 좀 개혁적인 인물 중심으로 다시 틀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정향 내각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관민공동회에도 갑니다. 그러면 관리가 왔으니까 더 이상 만민공동회가 아니라 관민공동회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헌의 6조가 채택됩니다. 임금님께 이렇게 백성들의 의견을 바치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의회 설립 내용이 핵심인데요. 기존에 있던 중추원을 개혁해서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독립협회에서 사람들을 뽑고 나머지는 임금이 지목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겠다. 뭐 이런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이런 관민 공동의 의견을 고종이 수용해서 중추원을 새로 구성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보수파들의 반발이 심해지죠. 보수파들은 독립협회를 모함합니다. 이들이 황제를 내쫓고 박정향을 대통령으로 삼아서 공화정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모함을 하는 거죠. 고종은 깜짝 놀랍니다. 뭐 나를 내쫓고 이것들이 독립협회 해산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부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자 독립협회에서는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요즘으로 따지면 촛불 시위를 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홍종우, 이기동 등이 만든 황국협회, 주로 이렇게 보수적인 관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 가지고 보부상들을 좀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규모가 커진 이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독립협회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자 나라에서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독립협회와 한국협회 싸움 안 되겠다. 강제 해산해라. 그래서 결국 둘 다 없애버리는 거죠. 독립협회는 자주국권운동을 펼치고 자유민권운동을 펼쳐서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었으며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의의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같은 열강의 침략우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죠. 러시아에 대해서만 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고 사실상 영미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독립문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문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근대적인 의식 성장에 기여했고 고종이 돌아와서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고 대한제국 성립에도 어느 정도 여론을 형성했으나 나중에 이제 자유민권운동 그 다음에 중추원을 통한 의회 설립 헌의 6조 이런 노력들로 인해서 보수 세력의 반발을 샀고 공화정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의혹 속에서 모함을 받고 결국은 군대와 황국협회의 습격을 받고 군대에 의해서 해산되는 비운을 겪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